최근에 토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토지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비교적 이제 아파트 음, 대비는 음. 많이 덜 줄었어요. 네.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지금은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이 되었었고 네, 또 그 과거에도 보면 이제 집값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네, 정체기가 올 때 혹은 침체기로 전환되는 순간 있죠. 네. 그 순간은 아파트, 상가, 토지 가리지 않고 전체 다 줄어들죠. 예, 네. 전체 줄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덜 줄었고 네, 그리고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 빨랐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음,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 네. 이제 23년 1월 26일 뉴스거든요. 네, 최근 뉴스 기사네요. 예, 거의 이제 최근 뉴스고 여기도 보면 땅값 상승률이 6년 만에 최저다라고 뜨죠. 네. 거래량도 10년 만에 바닥이다. 아,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집값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이거는 하락하고 상승률이 있죠. 최저라는 거예요. 원래는 많이 올랐었는데 네. 최저로 이번에 네, 좀 덜 올랐다는 덜 올랐다. 거죠. 이제 그런 6년 만에.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10년 만에 바닥인데 네. 사실 주택 거래량은 거의 역대급 바닥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부작용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올린 적이 거의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역대급 거래량 바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거의 네. 거래가 없죠.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일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고수분들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집이 팔리면 네.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렇죠. 또 지금은 이제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속도 상하고 이렇지만 또 팔린다면 네. 또 돈이 생기면 투자할 곳을 찾아다니는 게 네. 투자자의 그렇죠. 습성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 또 주택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아마 좀 수요가 나뉠 것 같다. 저는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수요 맞죠. 자체가 이제 네. 아파트는. 그렇죠. 그래서 보면 2010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뉴스부터 그래서 작년에 집가 상승률이 2.73% 상승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상승했다고 나오죠. 네. 그리고 전년 대비 33% 거래량이 이제 감소했다. 네.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의 이렇게 국토교통부 자료거든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이제 2.73% 상승했고 거래량은 33% 감소했다. 네. 그리고 22년 4분기는 0.04% 상승해서 3분기 대비 낮은 수준이다. 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 네. 4에서 6까지가 2분기, 또 7에서 9월까지가 3분기, 네. 또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를 4분기 이렇게 4개 분기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 4분기 때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토지도. 작년 말에 안 좋아지기 네. 시작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집값 변동률을 보면 네. 지금 2.73%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선을 이렇게 조금 그어보면 대략 이렇게 제가 삐뚤하긴 한데 네. 한 요 정도 이제 외환위기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죠. 그런데요. 근데 아파트는 사실은 외환위기보다 안 좋은 수준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해서 조금 외환위기 정도, 네. 요 주택시장 침체기 정도까지는 좀 빠졌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집값 변동률이 여전히 그래도 좀 강한 데가 네. 보면 세종이 여전히 세종. 3.25%로 강하고 경기도가 3.11%, 서울이 3.06%. 네. 그래서 좀 강하고요. 네. 이렇게 좀 진한 노란색이네요. 맞죠? 네. 그리고 아직 뭐 연간 대비 땅값이 빠진 곳은 없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아마도 이 4분기 때 빠졌다라는 거는 이 추세가 조금 이어져서 23년도도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값 변동률을 보면 뭐 같은 말인데 22년 연간 전국 집가는 2.73% 상승했고 그다음에 21년도는 4.17이거든요. 네. 이것 대비 이제 요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4.14% 빠진 거죠. 네. 그리고 20년간 대비 20년간은 3.68% 올랐으니까 네. 20년도가 많이 올랐고 21년도는 더 많이 올랐네요. 올랐고 네. 22년도는 이제 좀 빠지고 있죠. 네. 네. 상승률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0.95포인트 감소했다. 20년 대비는 조금 네, 조금 조금 빠졌다. 빠졌네요. 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분기별로 보면 확실히 이제 4분기 때, 22년 4분기 때 좀 많이 빠진 거 네. 보이죠?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토지도 하락 추세로 좀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78% 올랐다가 네. 이제는 3.03%로 여전히 근데 이 앞에 4자가 붙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네요. 보니까. 공시지가가 4%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럼 지방은 3%대 올랐던 게 이제 2.24%. 2.24. 그래서 21년 대비는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일부 조금 상승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도별로 봤을 때는 세종이 1등이거든요. 세종 1등. 예. 그래서 세종이 1등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21년도에는 7.6% 올랐다가, 엄청나네요. 22년도에는 3.25니까 한 반토막 나긴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이렇게 돌고 돈다면, 토지는 어떤 게 되면 잘 나가는 녀석이 몇 년 동안 쭉 잘 나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도 이제 아파트 경매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토지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렸거든요. 네. 이번에는 내가 세종시 투자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곳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많이 오른 세종시가 더 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가더라. 좀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네. 이게 3%대면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 수준보다 높네요. 그렇죠. 4%가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자, 경기도가 4.31에서 3.11. 네. 여전히 그래도 이제 전국 대비는 좀 강세. 그 다음 이제 서울이 5.31에서 3.06. 네. 5.31에서 3.06이죠. 네. 그 다음 이제 부산. 네. 부산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부산,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네. 평균은 2.73인데 대비 이 4개 지역이 높았다라는 거고, 아마 이 4개 지역은 한동안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침체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지 않았을까가 이 4개 지역은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세종 경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네.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서울, 부산 하면 좋은 점이 뭐냐? 그냥 대한민국의 대표 그렇죠. 네. 대도시. 네. 어떻게 보면 수도. 그 다음에 부산 하면 두 번째 도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 네. 그래서 제일 큰 도시와 두 번째 큰 도시. 그리고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는 세종과 경기. 이런 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결론은 좋은 데다 맞죠. 예. 그러면 다시 반등이 된다 했을 때는 이런 데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땅이라는 거는 부증성, 증가되지 않잖아요, 양이. 네. 예.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을 갔는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초나 네. 갈 수 있고, 서초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이동하죠. 또 마포나 뭐 이렇게 점점 좀 옆으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토지는 이 위치에 이 땅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상승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거기가 좀 크게 지속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역사상 네. 땅값이 가장 비쌌던 데가 어디냐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거든요. 네. 거기는 유명하죠. 네. 예, 우리나라 통계가 있은 후부터 네. 거의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을 아. 정도예요. 거의.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비싼 땅이 웬만하면 계속 좀 가고 상승률을 보면 뭔가 이제 인구 증가가 많거나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거나 네. 이런 데가 이제 상승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처음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을 토지에 투자를 해서 네. 이제 좋은 토지로 갈아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안정적이니까. 네. 처음에는 안정적인 거 알지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부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개발지가 있다든지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시군구 단위로 보면 네. 송동구가 많이 4.53%로 1등입니다. 네. 송동구 하면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남쪽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네.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대폭 향상이 됐었고 그리고 젊은 부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성수동 해가지고 네. 트렌디한 곳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서울 주택시장과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2위가 뭐냐면 경북 군이에요. 경북 군이군. 시골 아닙니까? 여기는? 완전 어떻게 보면 진짜 도시화가 많이 안 일어난 곳이죠. 네. 그런데도 전국 2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네. 요 공항이라는 호재가 있죠. 네. 강력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네. 땅값이 굉장히 높게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요런 데 투자해서 뻥튀기를 하고 네, 개발지에 투자해서 네, 이 돈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입지와 어느 정도 개발 압력을 받는 요런 데 오고 네. 그 다음 이제 명동이나 강남 이런 식으로 좀 더 상급지 가면 좋겠죠. 네. 네, 이런 메커니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하남시가 3위. 이번에 다녀오셨죠? 예. 그 다음에 4위가 울릉도. 예. 그 다음에 5위가 경기도 광명. 이 광명은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집값이 많이 빠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집값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네. 최근 한 반년 사이에, 최근 1년 혹은 반년 사이에 엄청 많이 빠졌는데 땅값은 오히려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 광명이 천지개벽하고 계속 개발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빠진다고 땅값이 빠지는 건 아니구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한 흐름을 탈 수 있지만 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네. 인구가 늘거나 또 한 번 반복하면 인구가 늘거나 아니면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 네. 요런 데는 오히려 땅값이 오르더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세종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세종시 전체 집가 상승률이 3.25%인데 여기는 4.4%대 이상이니까 많이 오른 거죠. 이런 곳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요 다 보면 맞죠? 전부 하남도 마찬가지고 울릉도 네. 마찬가지고 공항 군위와 네. 울릉도는 공항 호재.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호재가 교통 호재와 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곳인데 다 그겁니다. 성동, 하남, 광명 이런 거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대규모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상업용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교통이 좋아지든지. 교통이 좋아져야 이제 인구가 들어오니까 네, 고정 인구가 들어오면 늘- 당연히 땅값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이런 내용이네요. 네. 자,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보면 네. 이제 21년도까지만 해도 좀 어땠냐면 주택시장이 그나마 이제 조금 살아있다가 빠지기 시작한, 약간 살아있는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펜을 색깔을 여기, 상업지가 4.55인데 네. 주거지가 4.59예요. 좀 더 높죠. 높은 편이네요. 예, 네. 좀 더 높고, 그다음에 녹지가 한 3.61, 계획관리 지역이 3.45. 네. 그래서 땅은 제가 잘 모르겠으면 주거, 상업, 녹지 중에서는 자연 녹지. 네. 요거까지 통계가 분류가 안 돼서 좀 아쉽지만, 그다음에 관리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 주거, 상업, 자연 녹지, 계획관리. 이 네 개가 네. 가장 무난한 상승률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올랐었고요. 22년도는 보면 오히려 상업지가 가장 강세입니다. 네, 그렇네요. 주거지가 살짝 빠졌어요. 네. 주택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주거용 땅은 조금 상승률이 더 낮을 수도 있구나. 네. 좀 이렇게 보였고요. 네. 다음 또 보자. 21년도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근데 요때 보면 상업용이 좀 더 이제 올라오죠. 요 20년도 자료 보면 아마 주거용이 높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22년도가 되면 그냥 이제 상업용이 높습니다. 네. 이거는 토지의 용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네. 요 용도 지역별은 이용 상황별은 현재 뭘로 이용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공장이 생각보다 높아요. 많이 높네요. 공장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오히려 주거지보다 지금 공장이 높습니다. 요때는 21년도는 주거지가 공장보다 좀 높았는데 네. 22년도는 오히려 공장이 주거지보다 네. 비슷하네요, 그래도. 이건 전입니다. 이건 네. 잘못 봤고 주거용보다 요때는 맞죠? 네. 자, 주거용보다 공장이 더 높아요. 전이 생각보다 높다 맞죠? 그렇네요. 농지들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22년 12월 전국 집값 변동률은 자금 조달 부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 속에 이제 마이너스 0.032 그러니까 1% 안 되게 좀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떨어졌다. 그래서 지가 하락세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22년 11월 약간 빠졌죠. 네. 그래서 2010년 10월 이후로 12년 1개월 만에 하락이 나타났다. 거의 12년 만에 하락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22년 10월부터 네. 살짝 파란 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렇네요. 맞죠. 살짝 표시되고 11월 되니까 이게 좀 퍼지고요. 네. 12월 되니까
12월 되니까 좀 더 퍼졌죠. 네. 예. 그러면 23년이잖아요, 지금. 네. 23년 되면 아마 이런 게 좀 더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여기는, 이 자료는 위에 거는 토지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네. 근데 거의 꾸준히 상승했죠. 네. 거의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 요때가 네. 서브프라임 시기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요때 이제 좀 봐주시고, 요때 주택 가격 꺾였고 아파트 가격도 꺾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토지는 여전히 이제 상승 중이에요. 네. 22년 10, 11, 12가 조금 하락세를 보여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상승 중입니다. 이건 네. 전국 기준이고요. 네. 네. 요때 보면 요 같은 시기 있죠. 2007년부터 2007, 8, 9를 보면 요때가 2007, 8, 9인데 요 시기죠. 이때는 네. 좀 떨어졌네요. 네. 네. 올랐다가 다시 좀 더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네. 빠지죠. 네. 그래서 토지는 어떠냐면 아파트 대비 상승폭 자체가 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무난하게 이래 올라가고 변동성이 좀 작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아파트는. 요도 마찬가지고. 네. 같은 시기 때 결론은 토지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네. 유지하고 있었고 네. 아파트는 많이 떨어졌다. 네. 그죠? 네. 변동폭이 좀 작은 거죠.